자, 그 김문수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망국적 발광이다,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냈습니다. 이 말 뒤집기잖아요. 그때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이니까. 아, 야.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잖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김문수 지사야말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고 것 그 같습니다. 양반이 노동운동하다가 그야말로 한나라당에 들어가가지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부터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저기 한 거예요. 아 저는 좀 하여튼간에 김문수 나쁜 짓 한 거 참 많아요. 김문수 망한 집 보셨습니까? 정책적인 그러니까 망원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네. 뭐 오늘도 뭐 옛날에 춘향전이며 네, 등등의 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에 대한 감수성도 사실 네, 네, 상당히 떨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저는 그 양반이 그 GTX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지사 시절에 이야기했죠. 근데요, 사실 GTX가 좋은 거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GTX는 사실은 서울을 강화하는 오히려 서울을 강화시키는 이 네, 전략이에요. 원액 구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저도 지금 이제 서울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더 저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린벨트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를 알지만 그린벨트 때문에 수도권이 저렇게 방대해졌고 네. 그 다음에는 방대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GTX로 가가지고 서울에 또 다 짜고 그러는데 GTX 자꾸 해봤자 서울만 좋아져요. 그거 의원님 인구 줄면은 네. GTX로 연결돼 있는 그 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잠자는 도시 네. 예, 그런 도시들 술병은. 예, 나중에 그 나중에 다 공실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럼요. 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도 네네네. 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바깥에다 많이 아하. 만드느냐. 그다음에 환상이 환상형 해야 되는데 예. 환상 우리 저기를- 방사형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 이걸 자꾸 방사형으로 만드는 게 네.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나 근데 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도 하겠다고 그랬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네. 저 아까 대구에 저 울산에서 아니 울산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하시는데 수도권만 자꾸 저렇게 좋아지고 GTX, ABC 아니고 이제는 뭐 GX 어쩌고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GTX 지금 일부 시작한 것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거를 했던 게 김문수가 그것도 완전히 포퓰리즘을 한 거야. 그건 그렇죠, 뭐냐면 네. 경기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서울로 빨리 출근하는 서울에 빨리 거니까. 출근하는 출근하는 거니까. 출퇴근하는 거니까. 서울이 내가 그 경기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 저기 하니까 저기 뭐야 공공기관 이전하고 오늘 산업은행 뭐 부산에 가야 된다고 네. 거기 가서 보고 받으시더구만 김문수는 보고 받고 앉아 계시더구만. 네. 아이고 참. 갑자기 답답해. 이야기도 여쭙고 싶어요. 네. 저 사람이 극자에서 극우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변하면은 그 조금 변하면 되잖아요. 왜 극단적으로 크게 그렇게 변해 버려요? 근데 워낙 변절자가요. 네. 그거는 뭐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시잖아. 변절자가 그쪽에서 더군다나 굉장히 극성적인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훨씬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해야 돼. 앞잡이가 돼야 되는구나. 앞잡이가 돼야 되는 거. 나와서 네. 총잡이도 해야 되고 뭐 네. 방패 역할도 해야 되고 별거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기는 오히려 사실 지금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변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쪽으로 가자 하는데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난 요번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왔죠. 네.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의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건 엄청나게 역사적인 또 기록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권오을 전 의원 네네. 같이 의정 활동을 안 하셨죠? 알긴 합니다. 알죠, 근데 그죠? 권오을 의원도 사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죠. 원래 근데- 저기 진보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동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러겠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그리고 가는 뭐 이석연 거죠. 법제처장은 보수적이기만 합니다만 진짜 네. 합리적 보수고. 그렇죠.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네, 역대 우리 민주당 정부에 저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선거 때 써먹고 네. 그다음 안 부르더라. 네. 그리고 선거 때만 중도 확장 통합해놓고 정권 잡고 나니까 586끼리 해먹더라. 이런 비판 많이 들었거든요. 글쎄, 요번에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요번에는 그래서 요번에 보자고요. 네네네. 오늘은 그 얘기하기가 좀 빠른데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합시다. 그건 뭐냐면은
어느 정부나 처음에 네. 정권을 잡고 나면은 포획 누가 세력을 잡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가령 MB 같은 경우에 MB가 처음에 그 누구야 그 돌아가신 형님 분 이상득 이 아니라 또 다른 젊은 그 왜 정두원. 정두원 쪽으로 갔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달라졌을 MB 정권에 거거든요. 성공할 수 있었겠죠. 있을 네. 거거든.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박근혜도 그 마찬가지죠. 고루한 70년대 사람으로 가지 네. 않았었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문재인도 나는 솔직히 처음에 문재인은 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586에 완전히 포획돼 네, 버렸잖아.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그냥 강한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뭐 이재명의 장점은 저도 이제 이재명을 편을 들어줘야 말하면서 살 보니까 누구 편을 막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이재명은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이라고 아마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좋은 세력이 득세하게 만들어주는 야.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진짜 일이야. 중요한 리더십인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리더십. 왜냐하면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카페 주인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야 이재명이 이제 입법권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가 해서 잘못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여기 진해 형님이 있습니다. 제가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막 잘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DJP가 있잖아요. DJP가 있죠. DJP가 JP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권력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야. 한편 이런 그 그게 평가도 있었던 있어요. 거예요. JP가 있었기 때문에 DJ가 편안하게 대북 화해 정책을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요번에 그런 거로 좀 간다. 그런 거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재명은 아마 잘하면 DJP 같은 그런 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보자. 봅시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홍준표한테 좌우 통합 정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무슨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 그건 좀 이따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홍준표한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왜냐면은 홍준표한테 총리 좀 그러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네.